네, 요즘 대한민국 대표 플러팅 남이자 만인의 이상형으로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 UDT 출신 너튜버이자 최근에는 예능계 블루칩으로 떠오른 덱스 씨입니다. 지난해 7월에 덱스 씨가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전세 사기. 작년에 한참 나왔던 그 전세 사기 막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거 뭐지? 그 뻥전세라고 하나? 그중 한 명이 저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2억 7천에 90% 대출로 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고요.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2억 7천을 드리고 첫 번째로 계약한 A 집주인님과는 별 문제 없이 계약이 끝났어요. 그리고 잘 살고 있다가 A 집주인님이 B 집주인한테 집을 매매를 한 거죠. 그 후에 이제 B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래요. 나 집주인 아니라고. 내가 진영 씨한테 전세금 받은 게 있어요? 뭘 받은 게 있어요? 저는 억울하죠. 아니, 그럼요. 어떡해. 뭐야? 듣기만 무슨 해도 소리야? 정말 네, 요즘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덱스 씨는 원래 집주인이었던 A 씨와 2억 7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기간 도중에 A 씨가 B 씨에게 매매하면서 집주인이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새로운 집주인이라고 들었던 B 씨에게 전화를 했더니 나는 집주인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이게 어쨌든 A 씨가 B 씨에게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아니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일단 덱스 씨가 직접 통한 B 씨 말에 따르면요. 급전이 필요해서 인터넷에서 급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색했더니 명의만 빌려주면 몇백만 원을 준다라고 적어놔서 그럼 내 명의 빌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B 씨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거죠. 그 명의를 빌려준 값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B 씨가 하는 얘기가 아니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럼 그 집은 소유가 누구 거예요? B 씨 거예요? 명의만 법적으로는 B 씨가 B 씨 돼 있는 거죠. 거죠. 일단은 B 씨가 피해자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명의를 돈을 받고 빌려준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명백한 불법이죠. 자신의 명의를 돈 받고 빌려줬다는 거. 이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최근 이렇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나 신원이 불분명한 노숙자 등을 모집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의 사기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덱스 씨 역시 이런 사기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 집주인 A 씨와 명의를 빌려준 B 씨 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덱스의 보증금 여부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돌려주면 되는데 서로 집주인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돌려줄 사람이 없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전세금이 뭔가 공중에 붕 뜬 이런 느낌이 됐는데 덱스 씨가 살던 집의 전세가가 2억 7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진짜 되게 안타까운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그 집의 매매가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는 몰랐구나. 집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건물 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깡통 전세였던 거예요. 90%를 그럼 대출을 받긴 했지만 집에 들어간 보증금이 2억 7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돈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런데 방법이 있었어요. 불행 중 정말 천만다행으로 덱스 씨가 이 전세 대출 당시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죠. 다행이다. 너무 다행히. 그리고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무엇이냐 이걸 알려드리자면 세입자가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보험인데 보증 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덱스의 이 보험 한도는 보증금의 100%였다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둔 게 덱스 씨 입장에서 정말 천운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덱스도 처음에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 이 전세 보증 보험이 이게 40만 원이었대요. 근데 보통 이 40만 원 못 내겠어? 전세가 2억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막상 이 돈을 딱 내려고 생각하면은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내기 그냥 하지 말까? 이렇게 치킨이 몇 생각하잖아요. 마리입니까, 이게? 그렇죠. 네.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하겠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 그때 담당 은행원 분이 이거 꼭 해야 된다. 덱스를 설득했대요.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된 그분이 거예요. 은인이네. 네, 정말 그 은행원분은 우리 덱스 씨의 은인이나 마찬가지네요. 2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잃을 뻔한 걸 막아준 거잖아요. 이 전세 사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변에 정말 피해자도 많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덱스 또한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면 나와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모쪼록 덱스 씨 입장에서는 더 큰 피해가 나지 않아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고생하신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일 많이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분도 덱스 씨처럼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가요? 네, 가수 싸이부터 배우 김고은까지 떠오르는 천의 얼굴로 맹활약 중인 코미디언 이수지 씨인데요. 안타깝게도 지난해 이수지 씨가 부동산 분양 사기를 당해서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었다고 합니다. 전 재산을요? 저는 이수지 씨 사실 너무 밝고 방송 너무 즐겁게 하고 웃음 주시는 분이고 사실 이런 부분은 전혀 예측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어요. 우선 이 사기를 당하기 전에 배경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원래 이수지 씨 같은 경우는 집을 매매할 이 계획이 없이 일산의 한 전셋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고 해요. 제가 정말산에서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분께서 갑자기 어느 날 5억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5천이요? 그러니까 5억이라고 제가 지금 5억이 없어가지고요 그럼 3억만 올려주세요 지금 3억도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뜯어놨어. 뭐 물론 활발한 활동을 잘하고 계시긴 했지만 그래도 갑자기 5억을 올려달라 그래, 누가- 큰 돈을 마련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이거를- 상황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전세금을 2년 안에 올릴 수 있는 이 한도가 한 5% 정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뜬금없이 이렇게 올리는 거는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라. 상향선이 있거든요. 네네. 네, 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루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아이도 있고 일도 바쁜데 지금 갑자기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듣기만 해도 뭔가 막 마음이 막막하고 너무 화나죠. 억울하고 화가 네. 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고 싶은 마음에 그동안 모은 전 재산 4억 원에 일부 대출을 받아서 경기도 파주에 집을 매매했다고 하는데요. 이수지 씨가 매매를 결심했던 경기도 파주의 집 알고 보니까 분양 사기 매물이었다고 합니다. 파주에 집 샀지? 우리가 좀 행복하게 지내자 했는데 샀는데 사기를 당한 거야? 이 아저씨가 13채를 집을 지어서 이렇게 파는 거였어. 근데 이 아저씨가 시행사 대표였던 거지.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난 그 아저씨에게 돈을 준 거야. 그래서 작년 한 해가 나 진짜 바빴거든요. 사람들이 행복하겠어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 다시 월세 다시 시작. 인생 다시 처음부터. 아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괴롭겠다. 그냥 워낙 성품이 밝은 분이어서 수지 씨만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요. 제 마음도 정말 착잡해지네요. 사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이수지 씨에 대해서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주변에 굉장히 많이 챙기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우울감을 심하게 겪어서 정신과에 다닐 정도로 왜 안 그러겠어요. 네, 이 모든 돈을 모두 잃고 현재 이수지 씨 다시 월세살이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앞서 덱스 씨는 다행히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피해를 어느 정도 이제 복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수지 씨는 이 시행사 대표라는 사람이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치, 대놓고. 대놓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일단 법원에서는 이수지 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시행사 대표가 이수지 씨한테 법정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부 돈을 돌려주라 판결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시행사 대표가 나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 배째구나. 거예요. 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가져갔는데 어디다 쓴 거야? 맞아. 그 돈이 아마 자기 명의로 지금 돼 있는 게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돈을 전혀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이수지 씨를 더 화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시행사 대표의 근황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보통 사람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원래 있다고 대부분 합니다. 그래요. 사기치고 당한 사람만 힘들지 너무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경우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오늘도 제가 톡 문구를 봤는데 잘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제발 잘 되셔서 제 돈 좀 갚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뻔뻔하다. 얼마나 돌아버리겠어 속으로는. 그 시행사 대표님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제발 잘 돼서 피해자분들에게 제발 좀 갚으셨으면 좋겠네요. 기자님 잘 돼서 갚을 사람이면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명언이네요. 정말 이런 걸 겪으셨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결국에 인과응보예요. 다 받을 거니까 너무 그냥 일단 떨쳐버리시고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하면 더 큰 복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